넘어졌으면 또 망신 나갈 뻔했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그죠? 참. 아 저게 바닥에 좀 위험하네, 그죠? 저 분명히 나중에 넘어진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다 저 같진 않거든요. 여기 또 넘어진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이 중에 또, 그죠? 이미 그죠? 그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을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과세 표준에다가 이걸 여기다가 세율을 이렇게 곱하거든요. 그럼 얘가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산출세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종가세가 있고 종양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가운데 글자만 틀리잖아요. 얘가 있죠. 그죠? 얘는 가, 얘는 양 이렇게 되죠. 가, 양 무슨 말 어떤 얘기죠? 학교 다닐 때 통지표 보면 안 하나요? 저희 때는 이거 수미양가 해가지고 그죠? 제 통지표에 막 올가 막 올가 책임감, 협동성 이런 거 막 가 그랬었죠. 이 둘 중에 많이 들어본 얘기가 뭐예요? 종가, 종량 중에서 실제 어느 거 많이 들어봤어요? 익숙한 게 뭐예요? 종량 어디서 나와요? 쓰레기 종량제 그러잖아요. 쓰레기 종량제. 여러분 왜 쓰레기를 종가제 그러지 않고 종량제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가운데 글자가 이 가가 뭐냐면 그냥 표현하면 그대 요것만 보세요. 가격, 가액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뭘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 그래? 종가세 그래요. 얘는 과표 기준이 수량 등이죠. 금액이 아닌 수량, 면적, 부피, 기타 등등 금액 아닌 건 다 뭐래요? 종량세 그래요. 왜 쓰레기 종량제예요? 쓰레기 버릴 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쓰레기 봉투 크기에 따라 받죠. 리터당 얼마잖아요. 5리터, 10리터, 20리터,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리터는 얼마 해가 리터당 얼마. 그 기준이 부피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량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글자가 보네요. 가, 양에서 얘는 가격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금액 아닌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세율이 4% 하면 4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과세표준이고 이게 세율이잖아요. 이게 산출세액이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뭘로 표시가 됐어요? 금액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종가세 그러는 거예요. 종량은 나중에 이제 등록세 배울 때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당권 말소 같은 거 할 때 한 건당 6,000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건수를 과표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여기는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럼 세율도 얘하고 똑같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비율로 곱하고 얘는 이렇게 금액으로 곱해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세율이 얘는 정률세 그러는데요. 정률세. 뭐예요? 율이 뭐예요? 백분율, 천분율. 비율로 표시가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정률세율 그러고 얘는요.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정액세율 그래요. 그러니까 가운데 글자도 얘도요. 얘는 비율이 뭐예요? 백분율, 천분율, 비율로 표시가 된다. 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정액세율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세액이잖아요. 그럼 이 산출세액은 항상 무엇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금액으로 표시가 돼. 왜? 세금을 거두려면 10만 원, 20만 원 그래야 되니까. 근데 얘가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이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해서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죠? 그러면 얘는 과표가 종가세, 즉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세율은 뭘로 표시돼요? 비율로 표시가 되지만 종량세는 과표 자체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만이 얘가 산출세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갔는데요. 마트 갔더니 뭐래요? 20리터짜리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20리터짜리는 1%고요. 50리터는요? 걔는 2%인데요? 잃어버리면 그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20리터는 뭐 660원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럼 뭐요? 리터당 20리터짜리 얼마? 660원. 그래야지 하나 사면 66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과표가 금액이 아니니까 세율이 뭘로 표시된다?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만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표가 종가세면
세율은 정률 세율로 표시가 되고 얘가 종량세면 세율은 정액세율로 표시가 된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우더라도 뭐라고요? 그냥 눈 감고 외우지 말고 눈 감고 외우면 눈 뜨면 생각 안 나요. 그죠? 그 유행가가 있잖아.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잊어요, 잊어. 눈 감을 돌았을 것도 없어. 그냥 읽는 순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거 보고 아 얘는 가액, 얘는 수량 등으로 표시된다는 뜻이구나. 이래버리면 나중에 내용을 잊어버려도 이 지문이 나오면 아 얘가 이거는 가격 그거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비율, 금액, 얘는 비율, 금액, 얘는 가격, 얘는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걸 말한다. 종가, 종량, 정률세율, 정액세율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거의 대부분이 종가세로 돼 있어요. 금액으로 표시되죠. 얼마 곱하기 몇 퍼센트 보통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설명이 종가, 종량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건 뭐 굳이 뭐 읽지 않아도 되죠. 이거 보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또 세율 나오잖아요. 6번에. 그죠? 그 6번에 보면 세율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거기. 자, 그래서 정률 세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정액세율 있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 했잖아요. 비율로 표시되느냐,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느냐.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에 과표 크기에 따라서 비례 세율과 뭐로 돼 있어요? 누진 세율 있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뭐 있다고요? 비례 세율하고 누진 세율이 있어요. 자, 이 두 개 중에 들어본 얘기가 뭐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가 어떤 거 있어요? 비례와 누진 중에. 누진세 어디서 나와요? 전기세, 누진세죠. 이 누진세 뜻이 뭐예요? 전기세가 누진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누진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킬로와트가 이제 가정용 킬로와트가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게 3킬로와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단위당 요금이 싸. 근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구간별로 단위당이 확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누진돼서 세금이 엄청 나오죠. 세금이라네, 전기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전기세 누진되는 거 몰라서 그러지, 이거 한번 잘못 나오면 막 몇 배 나오는 경우 있어요. 몇 배씩 나와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한전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화를. 왜요? 전기요금이 원래 나오던 거에 한 4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누전돼가지고 누가 도둑전기 쓰거나 누전되는 줄 알고 확인해 주겠다는 거, 와서 어디 전기 빠져나간 데 있는 누수되는 데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누전되는 거. 근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있는 거야. 왜? 그전에 겨울에 우리는 도시가스 좀 덜 쓴다고 온풍기를 샀어요.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온풍기. 그 딱 보니까 별로 안 먹게 됐잖아요. 그걸 샀거든요. 야, 그걸 한 달 트는 거야. 그것도 맨날 트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잠깐 틀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전기요금이 4배가 나온 거야. 온풍기 전기 엄청 먹습니다. 걔를 틀어놓고요, 와이프가 드라이기를 딱 쓰잖아요. 그럼 차단기가 내려가. 과부하 걸린 거예요. 과부하가.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어요. 원래 드라이기도 순간전기 엄청 먹어요. 순간전압이 드라이기가. 근데 여러분 가정 전자제품 중에서 전기 제일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전기밥솥이에요. 밥솥이 전기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밥을 해놓고 밥에 전기밥 넣어놓고서나 맨날 며칠 남편을 그 똑같은 걸 먹으라고 하면 안 돼. 전기세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밥은 한 하루에 한 번은 힘들어. 이틀에 한 번씩 해줘야지. 거기 보면은 본 시간 나와. 80시간 막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80시간이면 3일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4일이지 4일. 그죠? 72시간 4일이니까 33일이니까 3일 넘었죠. 그걸 막 해놓고 막 80시간 90시간. 그러니까 밥을 3일 전에 해가지고 계속 먹이는 거야, 남편을. 그냥.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남편은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라도, 그죠? 계속 해놓고 이틀에 한 번씩 밥을 해줘야지. 쇠밥을 줘야지. 그것도 힘들면 차라리 햇반을 줘. 햇반이 훨씬 나아. 햇반은 데피면 그냥 뽀글뽀글 맛있잖아. 그죠? 차라리 그게 낫지. 그냥 매일 해놓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니면 밥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 그러다가 밥 먹을 때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금방 한밥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래 해놓고 막 오늘 집에 가서 전기밥솥 시간 좀 봐봐. 어떻게 돼 있나. 몇 시간 됐나. 몇 시간 경과했는지. 본인이나 먹여야지. 그죠? 하긴 남편은 벌써 갔죠. 아침 일어나면 밥 안 먹고 집에. 일어나 보면 없죠. 벌써 출근해가지고. 그죠? 이 남자들이 불쌍하다니까. 저도 일찍 나올 때는 막 새벽에 나오거든요. 새벽에 일찍. 그죠? 그러면 뭐 와이프랑 다 잡니다. 식구들 다 자죠. 그렇다고 뭐 내가 깨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세수만 얼른 나오는 거죠. 나와서 밥 먹는 거지, 이제. 그죠? 저는 그래도 이제 요즘에 좀 늦게 나오니까 늦게 나온 날은 밥은 해주긴 합니다. 와이프가 꼬박꼬박 해주죠, 우리는. 자, 그럼 우리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찌보다 꼬박꼬박 밥을 먹으니까. 그죠? 제가 싫은 날은 제가 설거지 맨날 하고. 그죠? 기브 앤 테이크죠.
밥 한번 먹으려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럼 누진은 그런 얘기인데, 이건 뭔 얘기냐면, 요거예요. 과세표준 금액이죠. 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 누진세율 그래요. 얘는 뭐냐면,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세율이 똑같은 걸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지를 샀어요. 1억짜리 땅을 사면 취득세가 4%예요. 그죠? 400만 이렇게 돼요. 근데 땅이 1억짜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5억짜리 땅을 샀어요. 5억짜리.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일까요? 네? 4%죠, 4%. 설마 1억이 4%니까 5억이면 5배니까 20%. 이건 아니잖아요. 땅이 1억짜리 있고 2억짜리 있고 5억짜리 있고 다 있잖아요. 금액이 틀리잖아. 근데 중요한 건 매매로 산 거잖아요. 그럼 세율이 4%죠. 그럼 얘는 뭐야?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다. 일정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취득세가 대표적인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그죠? 뭐가요? 취득세가 대표적인 비례세율로 돼 있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면 지금이니까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 비례세를 보면 단순 비례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차등 비례라는 게 차등 비례. 그러니까 거기 차등이란 말이 있죠. 차등 비례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규 강의 들어가면 이거 설명 잘 안 하니까 지금 한번 할게요. 이게 뭐냐면 취득세 가면요. 취득세율 파트 뭐라고 하나? 취득세 특징에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비례세율 이러거든요. 근데 갔더니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엄청 중요한 것 같으면 제가 설명을 하죠. 근데 지금이니까 보겠어요. 뜻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주택을 샀어요. 주택을. 일반 주택을. 1억 원짜리 샀어. 그럼 취득세가 1%예요. 주택은 6억짜리 이하는 6억 이하짜리 1%예요. 세율이 낮죠. 자, 근데 이 주택이 무슨 주택이냐면,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요, 말 그대로 고급 주택인 거죠. 사치성 계산이에요. 이거는 세율이 12%예요. 엄청 차이 나죠? 자, 그러면 같은 주택인데요. 1억짜리 샀는 주택은 얘는 1%고 얘는 12%예요. 그럼 얘가 누진세율이냐? 아니에요. 세율이 높아졌잖아. 근데 얘는 누진세율이 아니에요. 왜? 누진세율은 뭘 누진이라고 그래?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걸, 자, 뭐 때문에? 금액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는 걸 누진세율을 그래요. 근데 얘는요, 비싼 걸 샀기 때문에 누진이 아니라 과세 대상. 네가 일반 주택을 사고 그다음에 뭐 고급 주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틀리잖아. 그래서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둔 거죠. 네가 비싼 걸 고급 주택 사치성을 샀으니까 차등을 둬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왜 비례세율이에요? 자, 별자 고급 주택이 1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율이 얼마야? 1억짜리 고급 주택도 12%고 10억짜리 고급 주택도 12%죠. 그러니까 뭐요?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고 그다음 뭐 금액에 따라 세율은 똑같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그러는 거 일단 그죠? 나중에 취득세 하면 나오니까 어쨌든 비례세율은 금액에 상관없이 뭐다? 세율이 일정한 걸 말한다. 자, 누진은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죠. 근데 거기도 누진 보면 두 개가 있어요. 단순 누진이 있고 초과 누진이 있는데 자, 일단 거기는 누진세율은 우리가 뭐만 보시면 되냐면 그 프린트는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모든 누진세율은 뭘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배우는 세목 중에 대표적인 초과 누진세율이 뭐가 있냐면 양도세가 있어요. 양도세. 양도세 보면요.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설명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또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 거라 했죠. 과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만 원 이하는 6%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표준이. 그다음에 과표가 나중에 책에 다 있는 거 이거 쓰지 말고 없죠. 초과 1,200 추가 그다음에 얼마? 4,600만 원 이하는 15% 이렇게 돼 있어요. 5단계로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4,600 초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초과 8,800만 원 이하. 얘가 24% 이렇게 돼 있어요. 5단계죠. 그다음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는 35%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1억 5천 초과는 38%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뭐 나눠준다고.
저거 나눠주려면 가려면 한 시간 앉아 있어야 되죠. 설명 드려야 돼요. 그죠? 찜질방 가면 저거 많이 나와요. 찜질방 가면 어디 은행에 농협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제품을 주기 위해서 공짜로 준다고 올해 계란 2판 준대. 계란 2판 받으려면 한 시간 설명 드려야 돼. 거기서 그래야 계란 2판 주죠. 우리는 하루에 2쪽 나도 그런지도 못하네. 그죠? 우리는 밥도 아무리 맛있어 줄 안 쓰는 계획이든 급해가지고. 그죠? 자 보세요. 얘같이 6, 15, 24, 35, 38 세율이 높아졌죠. 누진 맞잖아요. 금액이 커지니까 누진 됐죠. 자 그럼 보세요. 과표가 3천만 원이다. 그럼 이 중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몇 퍼센트 들어가요? 몇 퍼센트에? 15%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5% 이륵하는 건 단순 누진인데 이걸 누진은 초과 누진 이게 아니에요. 요 말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200 초과 4600 이하만 15%라는 뜻이에요. 그럼 3000이면 여기 중에 얼마? 1200만 원까지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6%. 그럼 얘가 1200에 6%면 얼마예요? 72만 원이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이 중에 1200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잖아요. 3초 중에. 그죠? 그럼 1800만 원. 요거를 몇 프로? 15%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1800 있죠? 요게 뭐야? 기준인 1200을 뭐 하는 금액이야? 초과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전체 3000을 누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7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7천이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24%. 근데 이걸 24%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4,600만 원까지는 뭘로 가? 요걸로 계산해. 요걸로. 그럼 4,600까지 이게 만약에 4,600만 원이면 얘도 그렇게 가겠죠. 72만 원 하고 그다음에 1,200 초과되는 3,400에 대해서 15% 해요. 그럼 얘가 582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요? 7,000이면 4,600까지는 582만 원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4,600 초과되는 금액인 얼마? 2,400만 얼마?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도 뭐예요? 초과되는 2,400만 누진한 거잖아.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진하긴 하는데 전체가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세율 중에 누진세율이 재산세하고 양도세에 보면 초과 누진세율이 나와요. 그렇게 다 뭐예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을 누진한다. 이게 양도세 대표적인 거죠.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시게 되면 뭐예요? 6에서 38%에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누진세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뭐예요? 7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독립세. 그럼 뭐라요? 부가세 이렇게 되어 있죠. 부가세. 자, 독립세. 그리고 뭐라고요? 부가세. 이건 말 그대로 그래요. 뭐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얘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예를 들면 내가 과세상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취득세 부과를 하는데 이 부가세 뜻은 뭐냐면 부가란 말이 뭐예요? 덧붙여 낸다 그런 얘기죠. 얘는 혼자서는 세금 과세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에? 이 독립세에 붙어서 추가로 내는 걸 뭐라 그래? 덧붙여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부가세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찐득이세라고 그래요. 찐득이세. 찐득이가 뭔지 알죠? 딱 붙어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취득세 내려면 취득세 찐득이들이 붙어 있는 거야. 마트 가면 뭐 있어요? 1+1 있잖아. 1+1. 그거 똑같은 거예요. 취득세, 그러니까 등록세 내면 거기에 1+1 형태로 부가세가 붙는 거죠. 덧붙여내는 세금. 이걸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전부 다 독립세인데 그 독립세에 다 뭐가 붙어 있어?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부가세가 뭐가 몇 퍼센트 붙는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안 외워도 수업 시간에만 수십 번 해요. 수십 번 똑같은 얘기를. 자, 그러면 취득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요. 1+2예요. 오, 두 개나네. 두 개나 붙어 있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걸 내요.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1+2니까 준 건 아니죠. 그죠? 음료수 하나 사면 2개 더 준대. 이건 좋은데 이거는 하나 내는 세금을 2개 내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어차피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취득세 가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세율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된 건데, 자,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샀어, 집을 이번에. 그러면 등기하셔야 되잖아. 그럼 세금을 뭘 낼까요? 등기할 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등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 내요? 취득세 내요, 등록세 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등록세라고 하는 게 괜찮아. 근데 이거 딱 배고 나면 등록세 그러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고 그래 또 사람들이. 왜?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지금은. 법이 개정된 한참 됐어요. 자, 그 배워야 되는 게 사람이 배워야 된다니까. 그죠? 무주세들 가다가 뭐 집이 이번에 저기 집사가 등기할 때 등록세 냈어?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조용조용히 남들이 들을까 봐 무섭지. 지금 뭘 내? 취득세. 왜냐면 과거에는 1억짜리 부동산 취득하잖아요. 그럼 세금 어떻게 내냐면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를 따로 냈어요. 그럼 취득세가 1억에 매매가 2%예요. 그럼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를요. 1억에 따로 등기할 때 2%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얘도 200만 원 이렇게 냈어요. 그죠? 거기다가 부가세 냈다겠죠? 근데 취득세는 부가세가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1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 그리고 여기다가 등록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냈어요. 그럼 얼마예요? 4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200에다가 부가세 20만 원 포함해서 220만 원 내고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200에다가 부가세 40에서 240만 원을 낸 거죠. 따로따로. 그죠? 그러면 토탈 얼마를 낸 거예요? 취등세 합해서 얼마? 460만 원 내고 한 거죠. 취등세 합해서. 자, 근데 법을 2011년도에 개정했어요. 2011년도에. 야, 어차피 부동산 사면 취득세 내고 어차피 등기할 건데 이걸 따로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바뀐 거지. 그래서 이 등록세가 얘하고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내? 취득세를 내요. 그럼 어떻게 내요? 1억에 합해서 한꺼번에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지금 취득세를 내요. 근데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낼 때하고 한꺼번에 낼 때 개정됐죠. 각각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아요. 따로따로 낼 때하고 한꺼번에 낼 때 금액이 틀린 게 아니라 같아요. 단지 각각 내든 어떻게 내는 거야?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 따로 냈잖아. 지금 얼마야? 4%. 이게 한꺼번에 3% 아니면 2% 이게 아니라 두 개 합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내는 한꺼번에 이렇게 바뀐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이거 부가세. 얘가요. 요것만 여기 이렇게 합해지면 금액이 틀려지죠. 왜?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럼 부가세 포함해 토탈 46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붙던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무엇도 등록세가 일일이 올 때 얘만 오면 안 되지. 거기 붙어있는 찐득이도 같이 와야 되는 거야. 왜? 얘가 안 와버리면 40만 원이 비잖아요. 그 금액이 달라지지. 그래서 이 등록세에 붙던 부가세 얘가 따라온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가 따라오다 보니 이 지금 부가세가 두 개인 거지, 취득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원래 어디 붙은 거예요? 원래 취득세에 붙은 거고 얘는 어디 붙은 거예요? 등록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뒤에 가서 취득세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 강의 들어가면 그 취득세 부분 세율 설명할 때 또 설명을 여러 번 하죠. 근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뭘 낸다?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있는데 얘들도 뭘래요? 지방교육세 20%를 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그러죠. 금방 등록세가 취득세가 합해졌다 했잖아요. 여기 또 있잖아.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등록세가 전체가 합해진 게 아니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합해졌어요. 왜? 어차피 부동산을 사면 뭐를 해? 등기를 반드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내는 등록세는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전세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하죠. 그럼 전세권 설정될 세금 뭐 내야 돼? 등록세 내야 됩니다. 근데 걔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등록세를 내야 돼. 왜요?
전세권 등기는 뭐랑 관계없어. 부동산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하는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걔는 그냥 등록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허세라는 게 있었거든. 면허세. 이 두 개를 합한 거지.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예요. 자동차 등록할 때 뭐 내요? 취득세 안 내고 등록세 내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20% 됩니다.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고지서 혹시 낸 거 있으면 봐봐. 거기 보면 재산세 고지서 밑에 보면 재산세하고 밑에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원금이 20% 넘는지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얘도 농어촌 특별세 얼마? 20% 내고 양도세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도 여기다가 농특세 20%를 내요. 근데 얘는 나중에 배워요. 감면세액이 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부가세가 붙긴 붙는데 얘들은 전부 다 납부세액이 붙는 건데 얘는 감면세액이 붙는다 그래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세무에 들어가면 설명할 거니까 지금 뭐 이거 보고 얘는 몇 프로 얘는 몇 프로 외우는 게 아니니까 부가세가 붙는다는 개념만 이해하시고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인데 왜 그런다? 과거 취등록세가 합해지면서 따라온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개각은 뭐다? 그 등록세 합해진 게 전체가 합해진 게 아니라 뭐랑 관련된 것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합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보시면 되죠. 교재는 거기에 뭐 프린트 박스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외우는 거니까 지금 외울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괜히 무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정리는 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뒤에 그 학습 문제는 밑에 해설 다 있습니다. OX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냥 보면 이게 다 금방 해석할 것도 없어요. 금방 딱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운 거 있죠? 아까 배운 거. 자, 처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세금은 4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그랬잖아요. 걔가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취득세를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돼요. 자, 부동산을 뭘 해요? 취득을 해요. 그죠? 그럼 뭘 내? 취득세를 내요. 자, 그럼 이 부동산이 뭐냐면 뭘 샀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과세 대상이에요. 그죠? 부동산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과세, 취득세, 과세는. 그걸 취득을 했어. 자, 근데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기 땅이 있어.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보통 부동산 취득을 어떤 식으로 하죠? 보통 어떻게 해? 돈 주고 사죠. 그죠? 보통 매매로 취득하죠. 보통 매매로. 자,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돈 주고 사는 것밖에 없나요? 뭘 할 수 있어? 뭘 받을 수도 있어? 상속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상속 받을 수도 있잖아. 또 뭐? 증여를 받을 수도 있네요. 그렇잖아요. 증여를 받아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 받아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속과 증여로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면요, 보세요. 상속하고 증여는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공짜죠. 돈 안 주고 취득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상속은 주시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받는 거고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건데, 자, 이 말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증여를 받잖아요. 그럼 증여세를 내요. 그죠? 근데 뭣도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야. 그 세금을 두 개 내는 거죠. 네가 돈 주고 사건 아니면 공짜로 취득하건 취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뭘 내라? 취득세를 내란 얘기야. 그러면 상속 취득했을 때 대금 내고 무상 승계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거죠. 또 뭐 또 있냐면 서산에 충남 서산에 가면 그 바다 메꾼 거 있죠. 옛날 현대 서산 선수만 간척지 그 농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게 다 뭐 한 거예요? 바다 메꾼 거예요. 바다를 메꿔서 농지를 만든 거야. 그러면 걔는 없던 토지를 메꿔서 만든 거죠. 그거를 뭐예요? 매립간척이라고 해요. 매립하거나 간척해서 취득했다. 이것도 취득한 거죠. 또 뭐 또 있냐면 지목 변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목 변경으로 취득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목이 뭐냐면 땅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전, 답, 과선, 목장, 용지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얘가 농지가 있는데 농지를 뭘로 바꿔? 대지로 형지를 변경했어. 그 소유권 변동 아니까 지목이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 농지하고 대지하고 어느 게 비싸? 대지가 더 비싸죠. 그럼 가격이 올랐잖아. 근데요, 이게 가거고요. 이건 누구 거예요? 대지는. 농지가 가까우면 대지는 컵거죠.
그럼 갑이 농지 팔고 대지 산 거 아니죠?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취득을 안 했어. 근데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 네가 이걸 실제로는 안 샀지만 이걸 바꿔가서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그 증가된 만큼을 뭘로 봐? 취득한 걸로 봐서 너도 세금을 내라.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은 매매 등만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요. 돈 주고 사든 공짜로 취득하든 처음으로 원시 취득하든 아니면 지목 변경으로 취득하든 전부 다 뭘로 봐? 취득으로 봐서 뭘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취득했네요. 그럼 세금을 누가 내? 아까 누가 낸다고 했어요? 취득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사실상 취득자가 세금을 낸다. 그럼 여러분 사실상 취득자 얘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납세 의무자 그런 거죠. 납세 의무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취득세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배우는 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세금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하겠죠. 그죠? 그럼 세액을 산출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과표 결정되고 얼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율도 결정해 줘야죠. 세율도 다 틀려요. 매매로 샀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 다 세율이 틀리죠. 매매는 기본 4%, 상속 기본 2.8%, 뭐 증여는 3.5% 기본하라고, 매립간척 원시취득 2.8%, 뭐 증여 간주취득은 뭐 2% 이런 식으로 세율이 다 틀려요. 그럼 그 세율을 정해줘야 요 취득 형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 얘 세금 어떻게 낸다 했죠? 아까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는 뭐라 했어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한테 신고하라고 했잖아. 근데 언제까지 신고할지를 안 알려주면 아무 때나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뭐요? 신고하겠어 안 하겠어? 저 같아도 안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날짜를 정해줘. 취득세는 원칙이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돼 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거 그럼 만약에 여러분 집을 개인한테 매매를 샀어. 그럼 언제가 취득일일까요? 개인 매매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잔금 날짜예요. 잔금 날짜. 근데 잔금 날짜인데 요 잔금 날짜는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 이렇게 썼어. 그럼 취득세 신고를 언제 해야 돼? 이날부터 며칠? 60일 그래야 돼요. 그럼 보세요. 5월 20일이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여기부터 60일 되는 날까지 해야 되죠. 그럼 이날이 언제예요? 5월 25일부터 60일 그럼 언제 가게요? 7월 며칠? 24일이에요. 7월 24일. 왜요? 5월달이 큰 달이잖아. 5월달에 31일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 빼야지. 7월 25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두 개는 틀린 말이에요. 자, 5월 25일이죠. 이날부터 30일 후 그럼 언제예요? 6월 24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5월달에 31일까지 있으니까. 근데 5월 25일부터 1개월 후 그럼 언제야? 6월 25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개월은 날짜로 따지면 31일일 때도 있고 30일일 때도 있고 28일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달 28일까지 있으면 2월 1일부터 1개월 후 그러면 3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날짜는 며칠이야? 28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30일, 60일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1개월, 2개월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60일 그러니까 언제야? 7월 25일이 아니라 31일 하루 빼서 7월 24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그러면 안 내면 신고납부는 뭐가 부과되는지 아까?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뭐?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라겠어.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가산세. 그죠? 이 얘기인데 그럼 이게 지금 기본 흐름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세법에. 자 보세요.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누가 내? 사실상 취득자, 납세 의무자. 그리고 얼마 기준으로 과세 표준 정해주고 세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네 개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냐 이거죠. 재산세가 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뭐 하면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누가 내?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내고 그럼 걔는 과세 표준이 뭐고 세율은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네 가지가 이런 거예요. 이걸 다 계속 배우는 거야. 우리가. 양도세까지 전부 다. 그죠? 근데 여기다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제 뭐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취득일로부터 60일이 했죠.
안 하면 뭐 물어요? 가산세. 그러면요, 얘가 60일 된 날이 이날인지가 60일 된 날이 이날일 수도 있고 이날일 수도 있잖아요.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60일 되는 날이 이날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따라.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날을 취득일로 보느냐, 이날을 취득일로 보느냐, 이날을 취득일로 보느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가 중요해? 언제를 취득한 날로 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날부터 정확히 60일. 만약에 날짜 계산 잘못하면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있어? 아까 저기 매매, 상속, 증여 다 틀리잖아. 요기에 따라서 취득일을 언제로 문제가 틀립니다. 개인끼리 매매하면 계약서의 잔금 날짜, 상속받으면 돌아가신 날, 증여받으면 계약일, 이런 식으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해주면 그날부터 며칠? 60일 그러시면 되는 거야. 취득세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취득 시기라는 게 나와요. 추가로. 언제를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5개 배우는 것 중에서 요 시기 물어보는 게 딱 2개예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양도세도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뭘 하면, 보유하면 양도세 뭘 받아? 비과세를 받아요. 비과세. 세금을 안 내. 대신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죠. 여기서 하루라도 모질라면 비과세가 안 돼. 그럼 이 보유기간은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그럼 얘도 이거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볼 것인가를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도 언제가 취득일이고 언제가 양도일인가를 나와요. 왜? 보유기간이 엄청 중요하거든. 아까 세율도 있잖아요.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틀려요.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38%로 가요. 그러면 내가 보유기간을 몇 년 하냐에 따라 다 틀린 거지. 그럼 이걸 정확하게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 틀 여기 흐름에다가 각각 세무별 특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공통으로 하는 게 뭐냐면 비과세. 이런 비과세란 말이 있고 이거 나중에 또 나오는 감면이란 말이 있어요. 비과세 많이 들었죠? 양도세 1주택 2년 이상 보면 비과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거하고 요건 달라요. 자, 양도세가 원래 1억을 내야 돼. 그죠? 근데 비과세를 받았어. 근데 얘는 1억을 내야 되는데 뭘 받았어? 감면을 받았어. 이 차이가 뭐냐면 얘는 비과세잖아요. 근데 감면은요. 세금을 똑같이 1억을 안 내요. 근데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양도세를 안 내는데 부가세를 내야 돼요. 부가세. 그때 내는 게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 2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세 1억을 감면받았다. 1억은 안 내잖아. 근데 뭐는 내야 돼? 1억 원에 얼마? 농특세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비과세는요. 과세를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요? 세금도 안 내고 뭐도 안 내. 부가세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얘는 아예 안 내는 거지. 근데 감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라.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를 내는데 100억에 팔았어요. 근데 살 때 얼마에 샀어? 110억에 샀어. 그럼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아까 남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양도세 신고를 세무서에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손해보고 팔았어. 그럼 양도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세금은 안 내잖아. 그죠? 그럼 양도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세금 안 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죠? 신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 되게 배워요. 그러니까 혹시나 조심하셔야 돼. 이런 분이 있어. 자기가 실제로 매매했는데 손해보고 팔은 거예요. 아니면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어요. 남는 게 없잖아. 그 세금을 안 내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 양도세 신고를.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해줘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일단은 내가 이걸 100억에 사서 110억에 사서 100억에 팔았어. 손해보고 팔았잖아. 그럼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건 자기 본인 얘기고. 자기는 손해보고 팔았다는 거 알아. 근데 세무서장은 모르잖아. 그죠? 자기 혼자 손해보고 팔았다고 세금 안 내버리면 세무서장은 얘가 손해를 봤는지 아니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줘? 네가 손해보고 팔았으면 나도 과세를 해야 되니까 나한테도 알려달라 이거야. 신고를 해라. 그럼 걔들이 조사를 해요. 실제 손해 봤는지. 그럼 실제 손해보고 팔았어. 그럼 세금 과세를 안 해. 근데 얘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그죠? 그럼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비과세는 그럼 양도세 비과세 받았어. 얘는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신고할 필요 없어요. 왜? 비과세는 그냥 내가 1주택 2년 부했어. 그러면 그냥 딱 팔고 끝이야. 그럼 신고 안 했으니까 세무서에서 뭐 할 수 있어? 이놈이 집 팔았는데 신고 안 했네? 그럴 수 있잖아. 조사하겠지. 조사했더니 뭐요? 비과세야. 그럼 비과세는 뭐요? 과세를 못해.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신고 꼭 해줘야 됩니다. 양도세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양도 차손이 나거나 차익이 없는 경우는 예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땡. 틀립니다. 무조건 신고는 뭐 빼고는 비과세 빼고는 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감면은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둘 다 안 내더라도 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다 이거 배워요. 비과세. 그러니까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전부 다 비과세는 나와요. 특히 양도세 비과세는 엄청 중요하죠.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오니까. 그죠?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흐름은 이렇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이 이 네 가지인데 얘네들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세율,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세율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되죠.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취득세 배울 때부터 쭉 배우는 거예요. 쭉. 물론 11월 12월은 겁먹을 거 없어요. 그냥. 그죠? 이거 다 세부적으로 안 해요. 그냥 흘러만 가는 흐름만 보는 거지. 1월 달부터 이제 가면은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막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여. 그죠? 그때부터 양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세법은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편하게 가시면 돼. 그리고 민법, 개론, 공법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세법은 나중에 4, 5월 달 지나서 그때 가시면 됩니다. 거기 OX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보시고 그냥 볼까요? 12개밖에 안 되니까. 그죠? 이것도 보라고 안 봐. 그러니까 이게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얼른 보고 마칠게요. 자, 1번. 맞죠?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납세제를 말한다. OX. 틀렸죠? 왜요? 납세제는 아니잖아. 납세제는 4개만 기라니까. 4개. 땡. 틀렸고. 2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는 근접 납부 예로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물납 설명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틀렸습니다. 왜? 취등록세는 물납이 안 돼. 누구랑? 취득세, 등록세는 물납이 안 돼요. 지방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안 되고. 3번.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의 목적세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세요. 목적세 못 외워도 얘는 틀렸잖아. 왜? 얘가 무슨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잖아. 아까 지방, 지역. 아까 뭐라 그랬어? 지방세. 틀렸죠. 3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직접세. 맞죠?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일치하면 뭐라고요? 직접세. 그랬죠? 5번요. 과세 표준을 과세 물건의 수량 등으로 나타내는 조세를 뭐라 한다? 종양세. 그런 데 있잖아요. 수량 등. 종가세는 뭐예요? 화폐 단위, 가액,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종가세잖아요. 얘는 근데 수량 등 그랬는데 종가 그러면 안 되고 종양세. 그죠? 4번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맞나요? 맞죠? 지방세. 7번 재산세 물납의 경우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0만 원 초과 재산세. 여러분 지금 이거 후딱후딱 있는데 난 하는 쪽쪽 다 틀리네. 신경 쓸 거 없어. 지금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이 중에 하나 맞추면 그게 기적인 거지. 그죠? 요거 하나 맞추신 분 이따 집에 가서 일기 쓰면 돼요. 내가 오늘 문제 12개나 풀었는데 찍었는데 하나 맞았다. 훌륭한 거예요. 그죠? 자, 8번 양도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지방소득세 1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양도세는요. 납부세액은 부가세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감면받았을 때만 뭐가 있다? 농특세 20%를 냅니다. 뭐 할 때만?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 2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9번 취득세의 경우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아까 부가세, 취득세는 뭐라 했어요? 1 플러스 2 맞잖아요.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 붙는다 했잖아. 그죠? 10번 독립된 세원이 없어 다른 본세에 부과하여 일정한 세율로 그 본세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라고 한다. 부가세. 그죠?
10번 세율을 표시할 때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된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 세율.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액세율 그랬잖아요. 그죠? 맞네요. 얘는 그죠? 12번 과표가 증가할수록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러죠. 과표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비례세율. 둘이 바뀌었네. 틀렸죠? 네. 여러분 지금 이거 풀면 뭐 맞추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좀 지나면 공부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당연히 모르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따지면 구구단 외우고 있는 거예요. 구구단. 이 일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워야 구구단을 외워야 나중에 24 곱하기 5도 하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첫 시간이었는데 이번 주 뭐 처음 수업 들었으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중간에 괜히 좀 하다가 에이 난 안 돼. 안 돼요. 그 교만한 몸을 가지면 안 된다. 한 몇 달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얘는 안 되겠다 그래야지 한 더 달 한 다음에 에이 난 안 맞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